제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한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내 인생을 맡긴 배우자의 부모인지라 제 부모처럼 참고 공경하려 했건만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시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당시의 일로 느낀 바를 많은 분들께 꼭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빠는 읍내에서 철물점을, 엄마는 옷수선집을 운영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죠. 공부에만 집중하던 동생과 다르게 저는 엄마 옆에서 옷 만지는 걸 거두는 일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의류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부모님의 도움으로 영국 유학을 가서 배우고 싶던 맞춤 정장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언어적인 어려움과 향수병 때문에 고생을 하긴 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 모임을 통해 1년간 어학연수를 왔던 남편을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죠. 남편은 참 선하고 바른 사람으로 연애한 지 3개월 뒤 갑작스럽게 사고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자신의 일정까지 빼며 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주기도 했어요. 아빠는 당시 저와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엄마의 장례식을 3일 내내 함께 지켜준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저와 남편은 곧장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던 날 저는 공항에서 시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예, 경보야.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못 뵙고 가서 죄송하다고 미리 전화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엄마 얼굴은 보고 가야지. 넌 엄마보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계집애가 먼저다 이거니? 시모는 저 때문에 자신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안녕히 가시라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콧방귀를 뀌곤 휙 돌아가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식 사랑에 유별나신 분이라며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일이다 싶어 괜찮다고 대답했죠. 남편은 남은 어학 연수 기간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시기에 만난 은인과도 같은 고마운 사람이었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고 시간이 흘러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맞춤 정장 샵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4세 자연스럽게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어요. 엄마의 장례 때부터 남편을 좋아했던 아빠와 제 동생은 우리의 결혼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군요. 심지어 저보다 먼저 결혼한 동생의 남편인 제부도 성격 좋은 제 남편을 참 좋아했죠. 당신은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받는 며느리 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도 내 여동생들도 다 당신 좋아하잖아. 당신 어머니 얘기야. 아무래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 그때 그 공항에서 말이야. 그 뒤로 당신하고 나랑 연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니 가족이 된 지금도 어머님은 내 행동이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한텐 세상 살가우신데 다른 사람들한텐 좀 까칠하신 편이라 그래. 한번 마음 열면 그래도 당신한테 잘해 주실 거야. 그동안만 당신이 좀 기다려 주라. 내가 더 잘할게. 지금도 충분히 잘해 주고 있네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나도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게 더 노력할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잘하는 만큼 말이야. 남편은 서울에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저 대신 혼자 아빠를 종종 만나러 가지곤 했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었죠. 저는 시모에게 다가가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모와의 관계 회복은 영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인데요. 소가죽으로 만든 수제화인데
발이 편하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됐더라고요. 어머니, 이 선물 산다고 집사람이 임신한 몸으로 수제화 매장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집에만 있는 내가 신발 신을 일이 뭐 그리 많다고 이런 걸 사오니? 나더러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돌려서 등 떠미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예뻐서 사온 거예요. 어머니 외출라도 많이 낡으신 것 같아서요. 쓸모도 없는 이런 것보다 좋은 술이나 사오지. 넌 옷 만드는 애가 참 센스도 없다. 어머니, 사람 정성이 있는데 그만하세요. 왜 일부러 더 못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몇 년째 술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자꾸 드세요? 못됐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개고생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그 좋은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혼이 쏙 나가서 애미한테 그딴 소리나 해대는구나. 그리고 너랑 네 여동생들까지 다 결혼시킨 마당에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사냐? 저 재미없는 네 아버지랑 하하호호 수다라도 떨까? 그리고 어멈 넌 아이도 어린데다가 임신까지 한 몸으로 꾸역꾸역 일을 계속 다녀야겠니? 이럴 때라도 집에서 쉬면서 남편 내조 좀 하면 안 돼? 제 얼굴 좀 봐라. 피골이 상접해 있다 아주. 아무튼 난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영국에서 어떻게 애를 홀려놨길래 애가 맨날 익선이만 입에 달고 사는 거냐? 외모 괜찮지, 직장 좋지. 결혼해 줍시오 하는 좋은 선자리가 차고 넘쳤던 애가 너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나이 36 되도록 장가 안 가고 버티고 있던 것도 내가 참 심기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여자가 일 좀 줄이고 남편 내조해 줄 줄도 알아야지. 어찌 된 게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 아무튼 넌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그만해 당신. 지금 술 너무 많이 마셨어. 벌써 소주를 2병째 마시고 있잖아. 미안하다 어머마. 네 시어머니가 좀 취해서 말이 과하구나.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오고 미역국도 끓여왔을 텐데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네 시어머니가 요즘 무료하다 보니까 자꾸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술을 달고 사는구나. 내가 잘 타이르마.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렴. 난 우리 며느리 항상 응원한다. 미안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요즘 들어 자꾸 말씀이 과격해지시네. 저녁에 올 동생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집으로 갈까? 가긴 어딜 가? 아이고 서러워서 가족들이 다 저런 여우한테 홀려가지고는 날 등한시하는구나. 아니야. 오랜만에 아가씨들 얼굴 보고 가야지. 어머님, 저 솔직히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다 너무 서운하긴 한데요. 그래도 참고 어머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은 제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말 되바라지게 하는 것 좀 봐라. 어머니! 솔직히 제가 무조건 네네 하는 순종적인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모의 막말을 수용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모에게 잘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이 제게 잘해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항상 고마운 남편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내심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요새 엄청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엄마도 자주 보시는 그거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이번에 다른 방송에서 애들 엄마가 만든 정장 입고 나온 거 아세요? 애들 엄마 요새 엄청 잘 나가요. 나도 요새 내 인쇄소 오는 사람들한테 은근슬쩍 우리 며느리 자랑 엄청 한다. 우리 며느리 자수성가해서 1년에 억도 넘게 버는 잘 나가는 정장 디자이너라고 말이야.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번다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정말 멋지다, 어머마. 월천씩 턱턱 벌면 뭐해? 그렇다고 시부모한테 집을 사줘, 차를 사줘. 어머님, 제가 그 정도로 돈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 나중에 들어갈 학교 학군 때문에 최근에 좀 비싼 동네로 이사 갔다 보니까 아직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 남았고요. 네네. 잘난 며느니 말씀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럼 집은 됐고 나 베트남 여행이나 좀 보내줘라. 네 시애비가 주위의 며느리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서 내 친구들이 며느리 덕 본 거 없냐고 그렇게 성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내 체면은 차려줘야 하지 않겠어? 나랑 내 친구 2명 여행 비용 좀 대줘. 어머님하고 친구분들 것 전부 다요? 그래. 우리 덕에 네가 저렇게 잘난 남편도 두게 된 거 아니냐? 그럼 보답을 해야지 보답을. 야야, 네 엄마 술잔 뺏어라. 또 취했다. 어머니, 술 좀 그만 드세요. 왜 술만 취하시면 우리 집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나 안 취했어. 베트남 여행이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못 보내줘? 너 나한테 잘한다며. 그깟 여행 하나도 못 보내주면서 뭘 잘하겠다는 거야? 넌 네가 한 말 하나도 못 지키니? 남편 내줘도 안 해. 애들도 일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집 남의 손에 맡겨. 그렇다고 시부모한테 효도도 안 해. 대체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베트남 여행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 애들 아빠가 잘난 만큼 저도 잘난 아내예요. 저도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저희 아빠한테 제 남편을 2분께 감사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제가 2분께 잘해드리는 건 제 호의에서 비롯돼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일로 제 호의를 강요하지도 마시고 남편과 저 똑같이 노력해서 잘 키우고 있는 제 가정에 대해 비난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자꾸만 저 까내리시는 거 어른이라고 제가 참으려고 해도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인격적인 모독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냐? 조금 있으면 치겠다. 어디 쳐봐. 여보, 그만해. 당신 그 술주정 지겨워 죽겠어. 어머마, 미안하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거라. 이 여편 내가 날이 갈수록 술주정이 심해져서 아주 내가 환장하겠다. 그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게 사과를 하더니 집에 도착해선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제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말입니다. 시모만 빼면 정말 불만 하나 없는 결혼 생활이었건만 앞길이 막막했어요. 결국 전 남편과 상의 후 시모와 친구분들을 베트남으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시모는 미웠지만 바로 얼마 전에도 저 몰래 몇백이나 되는 시계를 자기 보너스를 바쳐 친정 아빠에게 선물해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말이죠. 두 시누이가 경비를 보태겠다고 했지만 저는 마다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아이가 아파서 큰 심해보 혼자 중소기업을 다니며 외벌이를 하고 있었고, 작은 시누네는 시누이의 시아버지 병환 문제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도 가시라니까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됐다. 여편 애들 수다에 귀에서 피날 일 있니? 그리고 요즘 네 시어머니 성질이 자꾸만 더러워져서 나도 좀 떨어져서 편하게 쉬고 싶었다. 그럼 그 사이에 일본이라도 다녀오실래요? 거기 아버님 친한 친구분이 사신다면서요. 제가 2분이서 편하게 묵으실 수 있는 좋은 숙소도 잡아드릴게요. 물론 꼭 이번이 아니라 친구분하고 일정 맞추신 다음에도 얼마든지요. 정말이냐? 그놈 얼굴 못 본 지 10년이 넘긴 했는데 내가 너무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엊그제 통화해 보니까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나 정말 가도 되냐? 네, 분명 아범도 동의해 줄 거예요. 워낙에 효자잖아요. 아버님 해외여행 예전에 어머님이랑 딱 한 번 패키지로 다녀오셨다고 했죠? 평생 가족 위해서 일만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며느리가 이번에 아버님께 제대로 효도할게요. 고맙다. 아이고, 나도 주책이야.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는구나. 여행도 여행이지만
내 고생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알아주니 말이야.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효도하고 효도받으면 참 좋으련만 뒤이어 떠오른 시모 생각에 뱃속이 잠시 불편해지기도 했죠. 남편은 제게 고마워하며 다음번엔 저희 친정아빠도 꼭 여행 보내드리자고 말해주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어 아빠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너 결혼하기 전에 너랑 네 동생이랑 셋이 해외로 놀러 갔었을 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한참을 고생했다. 너도 알지? 나 다녀와서 살이 2kg나 빠졌던 거. 가고 싶으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난 신경 쓰지 말거라. 정 잘해주고 싶으면 한우나 나중에 사오든가. 제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4박 5일이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시모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심지어 다른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 선물까지 사온 시모는 제겐 껌종이 한 조각도 안 주더라고요. 너무 빈정이 상했지만 두 손 가득 제 선물만 바리바리 사와 주신 시아버지 덕에 위로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와 불편하고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던 와중 결국 제 화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베트남 여행 사건 이후 2년 뒤 제가 친정아빠에게 건 전화 한 통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별일 없으세요? 깡촌에서 별일은 무슨. 아, 나 어쩌면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갈지도 모르겠다. 유럽이요?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면 70 아니냐. 자식들 없인 돌아다니기도 힘든 몸 되기 전에 다 같이 지구 반대편까지 놀러가 보자고 말들을 해서 말이야. 해외 음식이 영 내 입맛은 아니다만 듣고 보니 죽기 전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성 싶어. 근데 한 번 가서 다 구경하고 오려면 일정도 오래 잡아야 할 거고 비행기 값부터 해서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다들 고민 중이다. 그럼 진즉에 저한테 말씀하시죠. 아빠 예전에 제가 여행 보내드린다고 했을 때도 안 간다고 성하셔서 아쉬웠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비싸서 제가 친구분들 것까지 못 내드리지만 부족하신 만큼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친구들한테 큰딸 자랑 거하게 하고 오세요. 뭐? 됐어. 네가 힘들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펑펑 써? 아빠,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서울로 오시라고 해도 고향 떠나기 싫다. 낡은 차 바꿔드린데도 정들어서 싫다. 다 싫다고 하시는 아빠한테 이 큰딸 효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효도할 기회 좀 주세요. 알겠다, 알겠어. 그럼 네 효도 내 고맙게 받으마. 원래부터 친정아빠를 모시고서라도 여행시켜드리고 싶어 했던 남편은 제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대기업에서 순조롭게 진급하고 있었고 그 사이 제 벌이도 조금 더 늘어 경제적 상황이 넉넉했거든요. 그렇게 아빠는 한 달 뒤 출국 일정을 잡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출국 일주일 전 우린 시모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모이게 됐어요. 주말에 오기로 한 두 시누이 가족은 제외하고 말이죠. 당신 그 술은 또 언제 사왔어? 어제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진탕 마시고 들어왔잖아. 내 생일인데 기분 좀 내게 내버려 둬요. 아무튼 영감탱이 요즘 인쇄소 접더니 집에만 있으면서 간섭이 점점 더 심해져. 오늘은 딱 이거 한 병만 마실게요. 됐죠? 당시 시모는 가족들이 다 걱정할 정도로 술을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자식들과 시아버지가 화도 내보고 병원에도 데려가 보려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죠. 시모가 제게 시비를 거는 수위도 더 심해졌는데 다행히 제가 일이 너무 바빠 명절이나 두 분 생신 아니면 한동안 못 찾아뵙고 있어 크게 시달리진 않았어요. 그동안 시모가 술주정을 부리면 기분 상하기 싫어서 시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피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은 도저히 시모를 참아줄 수가 없었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치우는 사이 시모는 TV 옆에 앉아 과일에 소주를 2병째 마시고 있더군요. 애들은 방에 들어가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우린 시모 주위에 모여 다 같이 후식 과일을 먹게 됐어요. 술은 또 언제 한 병을 더 딴 거야? 한 병만 마시겠다더니 왜 자꾸 시비해요? 됐어. 당신 생일인데 서로 언성 높이지 말자고. 너희들 이 사람 취하기 전에 얼른 이거 먹고 집에 가거라. 그건 그렇고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어머마? 네, 워낙에 동네 오래된 친구분들이 많으셔서요. 저희 아빠 다음 주엔 유럽으로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가세요. 그래? 해외여행 영 안 내켜 하신다더니 그거 참 재미나시겠구나. 네가 직접 보내드리지 그랬어? 안 그래도 싫으시다는 거 제가 애원해서 대신 여행 경비 내드렸어요. 친구분들 거 내드리지 못해도 좀 보태드렸고요. 뭐?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고? 너희 아빠를? 그런데 어느새 두 번째 병을 다 비워버린 시모가 제게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시모가 취했음을 직감했고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모의 폭언이 도가 지나친 게 아니겠어요? 야, 네 시아버지는 옆 동네엔 일본 보내주고 난 꼴랑 베트남 보내줬으면서 네 아빤 유럽을 보내줘? 너 지금 네 아빠랑 우리랑 차별하냐? 너만 돈 잘 벌어? 우리 아들도 대기업 과장이야. 어머님, 이번에 제가 생신 선물로 사드린 안마의자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제가 누구를 차별한다고 그러세요? 너희 그만 가는 게 좋겠다. 네 시엠이 또 취했다. 내가 아주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구나. 가긴 어딜 가?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 돈 좀 번다고 나 무시하냐? 난 진짜 네가 끔찍하게 싫어. 어디 여자가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남편보다 돈 잘 번다고 유세 떨고 다녀? 저런 건 애 낳을 때 어디 하나 망가져서 평생 안진뱅이 신세로 집안에 들어 앉혀놔야 기가 꺾이는데 어째는 어디 하나 병도 안 나냐? 남편하고 애들 두고 하도 혼자 잘 처먹고 다녀서 그런 거야? 그런 주제에 남자 홀리는 재준이 있어서 지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시애비고 할 것 없이 죄다 지 편으로 만들어서 시애미 나만 왕따시키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가족들을 네가 뭔데 나한테 빼앗아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더 이상 어머니 못 참아요. 대체 저희 아빠 여행 보내드린 일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셔서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시애미한테 못 참는다고 말하는 뽐새 좀 봐라. 이러니 날 무시한다는 소리 안 하고 배기니? 네가 우릴 무시하니까 부모 여행 보내주는 것도 그딴 식으로 차별해서 보내주는 거지. 네 부모가 자식 공부시킬 생각은 하면서 인성교육은 안 시켰니? 하긴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외국 나가서 지 엄마가 꼴까닥 하든 안 하든 신경도 하나 안 썼겠지. 지 엄마 장례식 때도 사귄 지 얼마 안 된 내 아들 꼬여내서 희낙낙거리면서 한국 들어오더니 부모 얼굴도 못 보고 가게 하고 이 꼬리 9개 달린 여우 같은 계집애야. 나 너처럼 인성 쓰레기 같은 애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곤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 산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 먹어야겠어. 당장 그 여행 다 취소시켜. 네 아빠 돈으로 가라고 그래. 너 10원짜리 한 장만 써봐라.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야. 시모는 그렇게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이 거의 다 되도록 사무치게 한이 된 제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을 조롱해버린 거죠. 게다가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는 것을 들으니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그만 가자. 더 이상 어머니 상대하지 마. 아니,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그동안 당신 엄마 상대 안 하려고 했던 건 이 이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나 당신 엄마 이제 안 볼 거거든. 어머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도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절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주신 제 부모님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희 부모님, 저랑 동생 굉장히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술주정에 안주로 오르내릴 만큼
잘못된 인생 사신 분들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평생 은혜를 입은 우리 아빠 여행 좀 보내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싫은 어머님도 무려 베트남으로 여행 보내드렸는데요. 솔직히 저 어머님 진짜 싫어요. 그동안 어머님 몹쓸 말들과 숱한 술주정들 다 참았던 건 순전히 아버님과 제 남편 때문이었다고요. 저한테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셨죠? 앞으로 평생 기분 나쁘게 사세요. 저 이젠 앞으로 진심으로 어머님 겉으로든 속으로든 무시하면서 살 거거든요. 권리요? 저 잘할 때 10원 한 장 안 보태준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권리를 찾으세요? 혹시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리 주장하실 거라면 제가 그것도 못하게 해드릴게요. 아버님, 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은 거 잘 아시죠? 근데 저 더 이상은 이 집 며느리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딴 취급 받는 거 알면 속상해 하실 저희 아빠를 위해서라도요. 당신 어머니 말씀 들었지? 어머님이 우리 이혼시킨대. 당신 어머님 때문에 나한테 이혼 당하는 거야. 가족이나 당사자에 대한 심한 모욕은 엄연한 이혼 사유인 거 알지? 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당신 짐 다 빼서 이 집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얼굴 닮았다고 우리 아들들 볼 때마다 비아냥대던 사람 우리 애들 할머니로 두고 싶지도 않으니까 애들도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잘난 아들 좋아하는 당신 엄마한테 이 집에서 실컷 보살핌 받고 살아. 나 먼저 갈 테니까 애들 당신이 알아서 데려와. 난 더 이상 당신 엄마랑 한 공간에 못 있겠으니까. 소리 지르던 시모와 시아버지, 남편의 애타는 부름을 뒤로하고 저는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곤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당일 야간 이사가 가능한 업체를 검색해 1톤짜리 용달 트럭을 불렀죠. 뚜껑이 열린 김에 미친 척하고 정말로 남편의 짐을 다 빼버리려고 말입니다. 저 컴퓨터랑 운동기구도 전부 가져가 주세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찍 왔네? 내가 말했잖아. 당신 짐 다 시댁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나 당신 효자인 거 알거든? 당신 자기 엄마 못 끊어낼 거잖아. 근데 난 더 이상 당신 엄마 사람 취급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당신 보내고 나도 집 구해서 애들이랑 나갈 테니까 집 한 돈 반반 나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얘들아, 너흰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여기 어수선하니까 얼른.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우리 어머니랑 안 보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어. 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저기요, 짐 싸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야,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무릎 꿇고 빌까? 당신이 하라면 내가 며칠 밤을 새서라도 빌게. 나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여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짐을 싸던 인부 두 분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일도 못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민폐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약속된 임금을 계좌 이체로 지불하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그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곤 5살 애처럼 엉엉 우는 남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죠. 안 일어나. 당신이 나 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까진 나 못 일어나.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발 말해줘. 나도 당신하고 애들 없이 못 살아. 근데 그런 내가 오죽하면 당신한테 갈라서자고 하겠어. 나랑 진짜 갈라서기 싫으면 당신이 선택해. 나인지 당신 엄마인지. 난 절대로 당신 엄마 앞으로 안 볼 거고 아버님께 죄송하지만 시댁엔 발걸음도 안 할 거야. 우리 애들도 보면 정서에 안 좋기만 한 어머님한테 안 보여드릴 거고. 그래도 나랑 살 거야? 당신이 그토록 위하던 당신 엄마 버리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지쳤어.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가족인 당신하고 애들이라고. 당신이 원하면 애들도 당신도 부모님 댁 가지 마. 내가 어머니 얼굴 평생 안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알겠어. 알았으니까 이제 일어나. 그제야 무릎을 펴고 일어난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안해하던 애들을 달랬어요. 죄 없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애들에게 너무도 미안했죠. 그 사이 남편은 시아버지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거실에서 전화를 드리는 것 같더군요. 저도 시아버지께는 죄송했지만 이미 시댁만 생각하면 질릴 대로 질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뒤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아내 간수 제대로 못해서 네 마음에 큰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네 시애미는 평생 안 봐도 되니 마음 풀리면 연락 한 번만 다오. 푹 쉬거라. 저는 죄송하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애서 전날 일을 잊고 한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장 내 며느리 나오라고 해. 어머님, 지금 제 직장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소란의 주인공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너무 창피해진 저는 시모를 끌고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놔! 옷 찢어져! 어머님, 여긴 엄연한 제 직장이에요. 저 망신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어머님 안 본다고 했죠? 그렇게 제가 싫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집착하세요? 어머님 또 술 드셨죠? 나도 너 안 보고 살고 싶다. 근데 너 따위 것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까지 쉬고 아침부터 와서 나한테 소리 질렀다. 그 착한 놈이 너 때문에. 그래서 속상해서 한잔했다. 왜? 꼽니? 좋은 말 할 때 너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떨어지라고. 아! 어머니, 여보. 눈이 뒤집어진 시모는 제 머리털을 잡고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길 끝에서 남편이 저와 시모에게 다급히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남편에게 제압당한 시모는 끝까지 발악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디 다친 데 없어? 정말 지겨워. 지겹다고. 당신 엄마 얼른 내 눈앞에서 데리고 사라져. 저는 급하게 머리와 얼굴을 정돈하곤 다시 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직장 동료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결국 조퇴를 하고 말았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남편은 시모와 사라진 뒤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할 특단의 조치를 남편의 시모에게 취하고 왔더라고요. 여보, 아까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해. 어머니 안 보고 살게 해준다고 말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그런 일을 또 겪게 해서. 어머님 앞으로 어쩔 거야? 또 술 취해서 내 직장으로 찾아오면 그땐 어쩔 거냐고. 그게 여보, 나 방금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왔어. 뭐? 다시 이혼하자고 말할 생각이었던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죠. 솔직히 몇 번이나 생각했던 건데 어머니가 하도 병원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셨기도 했고 요즘엔 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강제 입원이 힘들다고 했거든. 게다가 폐쇄병동에 대한 편견 때문에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차마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어. 어머닌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고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어젯밤에 전화로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오늘 당신한테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셔서 어머니한테 병원 입원해서 치료 안 받을 거면 당장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 나도 이번에 동의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안 나타날 거라고 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안 간다고 물건까지 던지시길래 하는 수 없이 전문 사설 구급차 불러서 강제 입원시켰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자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땐
보호자 2명 동의하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 뒤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어머니는 지금 환자가 맞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근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도 내 부모인데 평생 안 보고 살지언정 아픈 분을 모른 척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제발 치료받으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어머니 퇴원해도 절대 당신 못 찾아가게 단단히 타일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오늘 일로 나한테 실망했겠지만 정말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난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당신 믿어볼게. 근데 당신 괜찮아? 시모에 대한 화보다 어머니를 강제 입원까지 시킬 정도로 독하게 마음먹은 남편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후두둑 떨구더군요. 괜찮아야지. 좀 알아보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 전문 의료진이 붙은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된대. 환자를 위한 일이 분명하다고 병원에서도 나랑 아버지를 안심시켜 주더라. 물론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번 일로 어머니도 생각을 꼭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 가슴 아프지만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견딜래. 서럽게 우는 남편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져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집에 혼자 남아 계실 시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끝에 남편과 애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어머마, 네가 여기는 어떻게 마음이 좀 풀린 게냐? 어차피 처음부터 아버님께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요. 근데 아버님 괜찮으세요? 애들 아빤 집에 와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너보다 힘들겠니? 괜찮다. 그냥 평생 나랑 고생하며 산 사람인데 어쩌다 성격이 그렇게 꼬여버렸는지 또 왜 그렇게 술독에 빠지게 된 건지 안타깝기도 하고 옆에서 바로 잡아주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워서 서글프더구나. 오늘 많이 놀랐지? 다친 데는 없고? 정말 미안하다. 집사람 치료 잘 받고 나오면 내가 2번 다시 그런지 못하게 잘 단속하마. 우리 착한 며느리가 시집을 잘못 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흐느끼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두 시누이 또한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죠. 시모는 매일같이 내보내달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제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집 밖에서 통화하던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직 퇴원은 안 돼요, 어머니. 며칠 뒤에 아버지랑 한번 면회 갈게요. 어머니랑 같이 오라고요? 사과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요. 아직 애들 엄마 마음엔 상처가 많이 남아있고 그런 애들 엄마한테 어머니 얼굴을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앞으로도 저는 어머니 치료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저 아들로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아버지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앞으로 어머니 생신에도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결혼 초부터 애들 엄마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셨고 알코올 중독을 고치신다고 해도 어머니가 곧바로 제 아내를 곱게 보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 아내와 애들이 가장 소중한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러니 전 제 아내를 지켜야겠어요. 어차피 평소 저희 애들을 좋아하시지도 않았으니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마세요. 그리고 또 제 아내를 괴롭히시면 그때 마지막 아들로서의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어머니랑 남남이 될 거라고요. 제 말이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에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뒤로 다가가 남편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그 뒤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시모의 얼굴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럽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셨고, 얼마 전까지도 시댁에 관한 일은 알지 못하셨어요. 저와 남편 모두 아빠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친정에 내려갔을 때 제 아이들의 말에 우린 아빠에게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귀여운 손자들, 이렇게 사랑스러우니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용돈도 매번 듬뿍듬뿍 받겠구나. 저희 할아버지 집 안 간지 오래됐어요. 가끔씩 밖에서 할아버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만나는데 할머니는 아프셔서 맨날 안 나오세요? 아프시다고? 얘 익선아, 이게 무슨 일이냐? 사부인이 아프셔? 남편은 본인 입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던 아빠는 무서운 말투로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술은 끊으셨고? 네, 첫 입원 때 3개월 입원하셨고, 그 뒤에 또 몇 번 몰래 드시다가 난동 부리셔서 한 번 더 입원하셨어요. 그때 퇴원한 뒤론 다행히 아직은 입에 안 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술을 먹거나 애들 엄마에게 연락하고 찾아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실 거라고 단단히 못 박으셨거든요. 전 괜찮다고 했는데 애들 엄마가 걱정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랑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애들 데리고 밖에서 만나곤 해요. 저랑 동생들은 아버지 걱정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어머니를 살펴보곤 하는데 다행히 요즘엔 성격도 많이 죽으시고 안정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장인어른, 그동안 따님을 제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꾸지람을 하셔도 달게 듣겠습니다. 됐네. 스스로 이미 많이 꾸짖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더 얹진 않겠네. 그동안 자네도 많이 힘들었겠구먼. 부디 중심을 잘 지켜서 앞으로 내 딸과 애들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말아주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곤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빠의 말씀처럼 남편은 제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1년간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런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미처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딱 한 번 시모에게서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보니 두 번째 입원하기 전에 술에 취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번호를 차단하는 걸 깜빡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한 뒤 곧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넌 내 인생을 망친 인간이다. 날 정신병원에 가두고 아들과 사이가 소원해지게 안 죄. 언젠간 달게 받게 될 거야. 너는 내게 일어난 모든 불행의 원인이야.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께 일어난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어머님 자신이세요.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 했던 절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걸로 모자라 어떻게든 제게 상처를 주고 싶어 안달이셨던 어머님 자신이요. 그리고 어머님을 입원시킨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던 아버님과 제 남편의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언젠가 어머님은 끝내 아버님과 아들까지 잃게 되실 거예요. 부디 치료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남편은 하루 종일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괜찮으니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쭈뼛대며 제게 반으로 접힌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당신한테 어머니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꼭 어머니가 당신한테 전해달래. 내가 당신이 어머니 번호 차단했다고 이미 말씀드렸더니 이렇게라도 꼭 그 말을 하고 싶으셨다나 봐. 쪽지를 열어보니 그곳엔 간결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다, 어머마. 술을 안 먹으니 자연스레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더구나. 머리가 맑아지니 내가 그동안 널 왜 그렇게 미워했나 싶을 정도로 너는 내게 잘하려고 노력했더라고. 지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염치 없는 생각은 하지 않으마. 그냥 미안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부디 앞으로도 형부와 애들과 잘 지내려무나. 어머님이 미안하시다네. 그렇게 쓰여 있더라. 그냥 내 생각에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께 사과의 말을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 편지 전해주고 싶었어. 그렇다고 당신이 괜찮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걸로 당신 상처가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저는 남편에게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게 최근까지 시댁과 우리의 근황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가끔씩 두 시누이와 시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시모를 피하기 위해 명절에는 여전히 시댁에 가지 않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우리 명절에 친정에 내려가 아빠와 시간을 보내곤 하죠. 다만 연휴가 지나기 전엔 반드시 시아버지를 밖에서 따로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곤 해요.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며 모쪼록 저랑 애들이 잘 지내주기만 하면 자신은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원히 시모를 보지 않을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 언젠간 시모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굴을 마주하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어 하면 애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도 된다고 남편에게 말하긴 했지만 시모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해도 저는 아직 시모가 불편하거든요. 오래도록 수많은 모욕과 비아냥을 들은 기억이 그렇게 금방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솔직히 사람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1년 전 눈물을 머금고 과감한 선택을 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결단이 미래의 시모의 모습을 꼭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긴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들의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이젠 저 싫다고 난리를 치던 시모 대신 제 친정 아빠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효부가 아닌 효녀로서 살아갈 거랍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저는 시모일로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모가 저를 싫어했기 때문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서서히 오랜 시간 사람을 잠식해 나가며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진 저에 대한 시모 행동엔 분명 술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술 때문에 병 들어가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있다면 정신과에 대해 거부감만 갖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방치해뒀다간 저희 시모처럼 가족과 자신의 삶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지독한 질병이니까요. 길고 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몸도 정신도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